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3.8 전대 지금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놓고 후보 출마 구도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이 장관급 자리인데 문제는 지난 6일에 아이 셋이 낳을 경우 대출금도 탕감하고 뭐 면제까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고 딱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 안상훈 사회수석이 나와갖고 그걸 부인해버리고 한방 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뭐 이 저출산 대책 자체가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뭐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해석은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요 안철수 대표하고 청와대 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미래기획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도 큰 아젠다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출산을 하다 보면 워낙 나라에 지금 심각한 아니 인구가요. 우리 때는 이게 100만이 넘게 제가 70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만이 무너지고 38만 지금 이게 28만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나라가 진짜 위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별의별 비상수단을 써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지금 이게 저출산 예산이 130조가 넘어요. 근데 어디서 이제 표가 안 나. 예. 워낙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걸 다 모아서 애 한 명 낳으면 1억 주고, 두 번째 애 낳으면 2억 주고, 세 번째 애 낳으면 3억 주자. 이런 아이디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헝가리 모델은 그거에 비하면 좀 그래도 이게 좀 현금 살포하고는 나은 게 헝가리는 이제 한 4천을 결혼할 때 이게 4천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네, 신혼부부들 대출해 주면 그러면 여기 집을 얻을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 큰 애를 낳으면 애 하나 낳으면 이자를 좀 줄여주는 거죠. 자, 애를 둘이 낳으면 원금도 좀 줄여줄 수 있지. 애 키우는데 돈이 드니까. 그래서 애 한 3명 낳으면 원금 탕감할 수도 있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12조 든다고 대통령실이 막 난리인데 이거는 12조에 그럼 이게 저출산 예산 130조를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확정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검토해 본 거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이게 나경원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야, 현금 복지 살포 아니냐? 이거는 복지가 아니에요. 저는 복지는 현금 살포 싫어합니다. 이거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생존의 문제죠. 돈을 퍼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코로나 때 현금 퍼줬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정책을 뭐 예산이 12조가 들고 뭐 복지로 접근해서 현금 살포 이거 전벽에 나경원을 공격하기 위한 그에 불과하고 전벽에 저는 본심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야 나경원 놓지 마. 너기 놓지 마.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김기현을 밀어야 돼. 김기현을 밀어가지고 대표를 시키게 되는데 너가 놓으면 표가 분산되니까 안철수한테도 그렇죠. 줄 수도 있고 유승민 놓으면 어떡할래. 결국에 나경원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명분을 만든 거지. 이게 뭐 저는 정책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제가 100% 당연합니다. 이 정책과 공개할 게 아니에요. 특히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바로 그날 광주 KBC라고 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마음을 굳혀가는 중이다. 대표가 되면은 인구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쪽 일들을 또 당대표가 집권당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붙여가고 있구나.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되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걸 딱 차단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럼요. 결국 이제 그 광주 KBC 이게 이제 그 편파적인 저는 언론사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도 그랬고 유승미가 8주 연속 1위 논 이런 게 언론사가 광주니까 아마 이게 저희 자유우파 시각에서 보면 약간 이게 좌파에 치우친 방송 맞죠? 저도 이제 거기 백운기 앵커 있잖아. 아시잖아요. 우리 MBN에. 백운기 앵커가 이제 방송에 저도 출연 요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나갈 수도 있지만 저 시간이 안 돼서 출연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 나경원 대표가 뭐 출연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저는 너무 비판할 건 아니다. 아니 뭐 방송이야 출연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가장 나경원 대표를 공격하는 분들 중에 보면 그 이제 그 저출산 이 문제 정책 가지고 MBC에서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MBC 기자가 이거 어떻게 됐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기주 기자라고 있잖아요. 네. 이놈이 이게 설리퍼 난동 부린 놈입니다. 대통령. 근데 저희처럼 방송을 매일 하고 유심히 보는 사람은 아 저놈이 이기주다. 요걸 이게 아 저놈이 난동 부린 놈이니까 저놈 전화는 절대 안 받아야 되겠다 MBC 네.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MBC 기자 전화 오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기주인지 이름도 이기주가 누군지 이게 모르잖아. 여러 전화를 안 받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나경원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MBC 이기주 같은 놈하고 그 인터뷰하느냐 했더니 참 몰랐대. 그놈이 그놈인지. 바로 그 사람이 저는 그럴 수 있단 이기주구만.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자가 500 한두 명이냐고.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게 하루에 오늘 전화가 엄청난 기자들한테 나중에 받아보니까 이상하게 빨리 끊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기주 전화 한번 받았다고 또 이게 나경원을 막 씹어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경선이 정말 이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선이 돼가지고 화합하고 축제가 돼서 경선이 끝나면 더 이게 하나가 단단해지면서 외연이 더 확장되는 이런 이게 플러스 전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게 야 니는 주산자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야 김기현 니만 나와 이러면 이게 그냥 임명하면 되지 청와대가 임명하면 되지 이게 무슨 경선이냐 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선이 가면 그 후유증이 많이 옵니다.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왜 무너졌어요? 진박 간별 친박 간별 지금 이게 친윤 간별사 윤신 간별사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저도 윤 대통령 누구보다 제가 지지해 주고 누구보다 저도 소통도 많이 하고 잘 알지만 윤심이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윤심 팔아가지고 야 니 너무 안 돼.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물을 흐리는 이런 자들에게 경계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부위원장 맡기고 또 거기다가 기후대사까지 환경대사까지도 맡겼을 때는 그때도 언론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 당권 출마를 좀 배제한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로 한 거지. 그 중요한 자리, 국가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렸다고 할 그런 중요한 자리를 뭐 실권이 있든 없든 맡겼었는데 몇 달 후에 이 전당대회에 나갈 사람은 거기다 맡겼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그걸 안 받든가 받았으면은 말하자면 그 역할에 충실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전대회 출마 뜻이 있다 한다면은 지금쯤은 적어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 나간다 안 나간다. 나 이제 그러면은 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가 기후대사 다 내놓고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명분을 갖고 하겠다든가 이런 게 없이 지금 청와대의 이러한 그 부인 브리핑이 수석이 했단 말이에요. 수석이 무슨 대변인이나 비서관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SNS에 8일날 올린 것은 오해를 일으켜서 유감입니다. 대통령실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 또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전대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수양모델이라고 하고 누구는 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윤심을 확인해보고 마음을 정하겠다.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죠. 그럴 정도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집권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뭐 이쯤에는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 이야기죠. 예, 저는 이제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일단 제가 이게 당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건 이게 제 추적은 항상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우파끼리 뭐 싸우고 찢고 막 우파끼리 공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게 전당대회가 축제가 되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누구나 이게 자유롭게 출마할 사람 출마하고 제가 이게 유승민을 비판해도 나오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야 유승민
뒤에 검찰 동원해가 뒷조사해가지고 못 노게 만들어. 이렇게 제 주장한 적은 없어요. 유승민 나오란 말이에요. 예. 저는 유승민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후보 중에 유승민만 반윤 후보로 봅니다. 예. 나머지는 그렇죠. 다 친윤 후보로 봅니다. 그렇죠. 나머지 이렇게 대통령한테 되던 후보 없습니다. 안철수도 친윤이에요. 예. 윤상현도 친윤이에요. 예. 나경원도 친윤입니다. 나경원 남편하고 윤석열 제일 친한 사이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예.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누가 이게 인위적으로 너는 나오지 마. 너는 나오지 마. 옳지 않죠. 이걸 지금 비판하는 거지 뭐 나경원을 지지할 이유도 없고 뭐 누가 김기현을 깔 이유도 없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진흙탕으로 흘러가면 이게 과연 이게 정권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100% 나온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취재를 해볼 거 아닙니까? 예, 뭐 나경원도 그렇죠. 친하고 다 친하니까. 예. 제가 이렇게 김기현, 전 대선주자 다 만나서 술도 먹고 다 만나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 저는 면담을 해봤습니다. 비전이 뭔지도. 며칠 전에 제가 김기현도 만나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100% 나경원 나옵니다. 저도 이게 정부위원 5개도 겸직해봤지만 그 예산 20억짜리 10몇 명 있는 기구인데 그 기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게 아마 사퇴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뭐 유지하면서 다 해도 저는 문제는 없고 대통령도 그 유지하면서 위원장 하잖아요. 밑에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저출산 부위원장을 이렇게 그냥 사퇴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출마는 나오는 거는 100%인데 좀 이게 늦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출마하면 윤심하고 너무 원래 윤 대통령 성격이 불같잖아. 예. 너무 이게 정면 충돌한 것처럼 보면 안 되니 예. 일단 이게 좀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 추석 전쯤 해가지고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출마는 100% 한다. 예. 다만 이게 시간은 좀 더 걸리는 거는 이제 청와대하고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래 한다. 이렇게 팩트만 제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거부 발언이 있고 나서도 나 위원장은 이 8일, 9일 내 마음은 그대로다. 달라진 것도 없다. 이것은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사실상 마음을 굳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나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윤심도 좀 확인해 보고 뭐 만찬을 한번 한다니까 관저 만찬을 그러면서 결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가부간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는 게 조기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원들이 볼 때도 정치 지도자로서 그릇이 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이재호 이분도 상임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호 전 의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아주 집중 포화를 지금 퍼붓는 양상이에요. 물론 또 뭐 이분은 왜 이렇게 자주 나서는지 모르겠는데 심평 변호사라고 뭐 윤석열 정치 멘토라는데 이런 분이 정치 멘토 해서 되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만 이런 분들까지 또 김정재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공감 친윤계 모임 거기에 뭐 간상가도 맡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퍼붓는 것은 뭐 이 원로급 두 분은 뭐 본인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윤심이랄까 그쪽에 친윤 쪽에 기류가 그쪽으로 이렇게 반영돼 갖고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이게 오기 전에 방송하면서 차 안에서 YTN을 봤거든요. 예. YTN 보니까 이제 김준일이라고 좌파 패널이 나오더라고. 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금방 봐가지고. 옛날에 홍준표 시장이 토론회 할 때 예. 헝가리 4천만 원 퍼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이야기했대.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거 홍준표 그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게 방송화 보다 왔어요. 왜 이 모델은 많이 언급이 됐어요. 예. 만약에 홍준표가 자기도 이게 인구 심각하니까 대책 중에 헝가리 모델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예. 이거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게 나경원 비판하는 거는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일단 YTN에서 봤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예. 자, 그 다음에 김정재나 배현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해찬 후보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나경원
주잔치고 뭐 못 놀게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예의를 갖추고 도리가 최소한의 검도가 있지. 네. 아니 김정재가 김정재가 몇 선입니까? 재선 아니면 재선 포항에. 네, 재선이죠, 재선. 재선한 사람이 나경원이 보고 정치를 길게 보고 하래. 아니 재선이 사선 보고 정치를 길게 보고 하시라. 아니 아무리 이게 친윤표 얻어가지고 자기 최고의 놀 하지만 너무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장해찬 뭐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기로 했지만 청년 아닙니까? 네. 청년이 패기답게 아무리 그 윤 대통령 윤심 어떻게 참모 어떻게 보려고 나경원 이제 그만 나와라. 이러면 이게 청년다운 정치가 되겠습니까? 네. 저 오늘 저녁에 만나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네. 저는 이게 뒤에서까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청년이면 청년답게 자기 청년 공약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윤 대통령 아부하려고 나경원이 놓지 마라? 그리고 이게 배현진 초선도 마찬가지예요. 배현진이 자기에게 지구당에 행사하러 덕담하러 출마자 왔으면 마이크를 줘야지. 공평하게 줘야. 아니 안철수하고 나경원은 마이크도 안 주고 김기현에게 마이크 주고 이런 식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이래가 나경원을 주저앉혀도 칩시다. 그렇게 그 후유증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전당대회 보세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에 제가 진짜 윤 대통령이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유승민, 이준석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자 이번에 나경원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안철수, 윤상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게 장재원이하고 김기현이 막 정치할 겁니까? 그 이렇게 범위를 자꾸 축소해 가잖아. 넓혀 나가야 되는데 영남권 그냥 김기현을 임명하든지 그러면 텃밭 연대 아닙니까? 텃밭 연대. 제가 여기 우파를 비판 안 하려 했는데 제가 3명을 해야 돼. 유승민하고 예. 그 다음에 권성동이 비판해가 지금 앉았죠. 예. 제가 여기 장재원이는 비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송 가는 데마다 제가 장재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예. 나는 당신 비판할 거라고. 왜 비판하냐? 결국에 윤심 파괴하면서 장재원이가 가는 데마다 청년은 누가 하고 대표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장재원이가 떠들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교통정리한대. 그저 그랬지. 아니 당신이 교통경찰이냐? 당신이 경찰 자격 사칭하느냐? 아니 이재명이는 검사 자격 사칭하더니 당신은 지금 교통경찰 자격 사칭하고 있다. 누가 당신 보고 교통정리를 했냐? 이렇게 제가 방송마다 종편마다 이게 장재원을 깠는데 그 항의 전화 오고 항의 메일 왔다면서요. 왜 나만 까르냐고. 항의 문자 왔길래 제가 했죠. 다음 이 문자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한 번 다음에 언론에 공개하겠다 그랬지. 문자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옛날에 친박 간별사들이 망치듯이 장재호가 이래 망치니 다행히 김기현 이번에 개소시 하거든요. 네. 그때 이게 장재호가 안 온대. 장재호는 이게 좀 정치판에 사라지라는 거죠. 본인 안 와도 뭐 온 거나 다름없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장재훈이가 김장연대라는 것을 하면서 윤석열, 윤심은 김기현한테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무실 개소식하는데 몰라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국민공감 의원들이 수십 명이 달려간다고 하니까 본인까지 뭐 갈 필요도 없는데 아무튼 뭐 나경원 전 의원은 부위원장은 출마적으로 마음을 굳혀 가는 것 같은데 참 대통령과 이렇게 척을 질 경우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한 사람 유승민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지금 뜻만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도 이게 나경원이가 노느냐 안 노느냐 이런 것도 이게 아마 고려할 겁니다. 그러겠죠. 나경원이 노가 이게 또 뭐 친윤표가 갈라지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제가 근데 그 오신환이라고 정무부시장이거든요, 서울시. 예. 원래 유승민 캠프에 핵심 이게 오신환, 그 다음에 이수희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김웅, 예. 하태경 뭐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신환은 이미 오세훈 시장 밑에 부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유승민하고 이제 관계 끊은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수희는 강동구청장이거든요. 그것도 이게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준석계가 안 민대. 그러니까. 이준석계가 이제 유승민하고 이미 예. 이준석계가 더 셉니다. 예. 근데 유승민계가 없어요. 형이나 김웅도 그렇고. 이준석이가 이야기했잖아요. 유승민 뭐 나하고 관계 없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근데 예측하기는요, 새가 없어요. 캠프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다 논다. 지금처럼 이게 다 논다 보면 뭐 한 4명 정도 컷오프 하면요. 네. 사회 안에 저는 못 든다 봐요.
오히려 이제 그 다 놓으면요. 다 놓으면 이게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게 결성에 올라가지 유승민이는 아마 이게 본선 2명에는 당연히 못 될 거고요. 저는 4강에도 황교안 대표한테도 밀린다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거의 뭐 엇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오고 싶어도 넣을 새가 없다. 지지가 없다. 그래 보입니다. 딸이 계속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딸 핑계대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좀 국민의힘 전대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좀 이렇게 흥행을 하려면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희룡 같은 분도 좀 차출해 갖고 팍 튀어나와서 그래야 이 영남권은 어차피 뭐 국민의힘 텃밭 아닙니까?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수도권 그리고 MZ세대 이런 쪽, 저 중도파 중도 쪽으로 이렇게 매연을 확장해야 하는데 과연 김기현 의원을 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할지 거기다 장제원까지 또 이렇게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이제 걱정이죠. 제가 보기에 원희룡 장관은 이제 그 부동산 대책에 네, 워낙 중요하니까 올인돼 있고 아마 이제 원희룡 원래부터 한동훈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권영세도 이제 용산 또 이태원 참사도 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거는 이제 끝났고요. 결국은 이제 그 남은 후보인데 제가 이게 뭐 꼭 이게 아까처럼 누굴 편드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좀 자유롭고 예. 지금 이게 제일 강조하는 게 윤 대통령 자유 아닙니까? 자유롭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누구나 경쟁에서 당신과 민심을 얻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축제가 되는 거고 다 저는 친윤이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유승민 빼고는 다 친윤 후보다.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게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물어볼 수는 없잖아 지금. 예. 전부 이게 약간씩 대통령에 대한 뜻을 잃는데 전부 이게 코끼리 꼭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이게 징표가 잃는데 아마 모든 정황을 보면 이게 윤 대통령이 아마 이게 김기현 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 나경원 반대쪽 나경원은 좀 이게 못 녹게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윤 대통령 마음이. 그렇다면 만약에 저는 윤 대통령이 또 저희 방송도 많이 본다 하니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다음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투표니까 네. 윤 대통령 보고 찍고 안 찍고 할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변수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당대표가 너무 인지도가 없거나 이게 하면 당대표도 최소한 이게 대통령이 태양이라면 달 정도의 빛은 발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가 아무 존재감이 없고 김기현 대표는 제가 만나보니 야, 윤 대통령 보고 수도권에 표 찍지 당대표 보고 찍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이야기거든요, 논리가. 그러면서 그분들은 전당대회가 흥행되면 안 된다. 전당대회는 조용히 그냥 친윤 후보가 돼야 된다. 흥행되면 시끄럽고 안 된다. 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벌써 윤 대통령 지지하는 유튜브 모에서는 네. 흥행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아닙니다. 최소한에게 당대표도 어느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리고 당대표도 나름대로 자체 발광할 수 있는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이런 국민이나 민심 당심의 지지를 받는 분을 좀 해야지 무조건 근데 지지율 2, 3% 했잖아 김기현. 이분은 그냥 송철호 때문에 알려진 거죠. 그 다음에 이준석 때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장제훈 때문에 알려진 거잖아. 이 무리하게 지지율 2, 3% 원래는 5등, 6등 하던 후보 맞잖아요. 예. 이분을 무리하게 해서 청와대에서 후보를 만들었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제가 여기 대통령이 방송 본다면 한번 진심 어리게 제만큼 여기 윤 대통령 성공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번 이렇게 고민해달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겁니다. 서 변호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자기 당대표는 윤심, 인심, 당심, 삼심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좀 봐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